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단호한. 결혼 4년 차이다. 특별히 기억나는 문제도 없었고 우리 부부는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부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룰이 있었다. 그건 바로 매주 금요일에는 정성이 들어간 손요리를 만드는 거였다. 라고는 하지만 매번 메뉴는 비프 스튜였다. 아내는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비프 스튜만큼은 이상하게도 프로급으로 맛있었다. 이 룰을 만든 사람은 아내 자신이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엔 이거 만드는 날로 해도 돼?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제안했고, 이렇게 맛있는 걸 매주 먹으면 너무 좋지 하면서 찬성했다. 그 후로 금요일이 되면 나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비프 스튜? 오늘은 비프 스튜 라는 대화가 우리 둘만의 인사말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내가 아직 일하는 시간이었던 오후 3시쯤 아내가 하트마크가 찍힌 메시지를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라인이 왔다. 그걸 본 순간 응? 했고 오늘 금요일이잖아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아내한테서 바로 내 정신 좀 봐, 맛있게 만들어 놓을게 라고 답장이 왔다. 그때 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징조를 알려주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벌써 몇 년인데 아내가 금요일에 비프 스튜를 까먹은 적은 없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도 몇 년 동안 해온 인사를 주고받고 나온 참이었다. 더구나 나한테 하트마크가 달린 라인을 보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도 모르게 불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오한이 느껴졌다.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 신경이 쓰이자 멈출 수가 없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버릴 각오로 흥신소에 찾아가서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막상 그러고 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착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반했다. 아내가 불륜남과 매주 금요일 호텔로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사진에 찍혔다. 내가 그 사진을 증거로 거침없이 아내를 추궁하자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순순히 자백했고, 듣는 내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매주 금요일 아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비프 스튜는 매주 불륜남과 호텔에 다녀온 후 호텔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 해온 것이었다. 냄비에 들이부은 후 내가 오면 데우기만 했다고 한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아내가 비프 스튜를 진짜 잘 만든다고 회사에서 자랑질을 했었다. 그걸 떠올리니 쥐구멍에 숨고 싶고 얼굴이 화끈했다. 아내의 불륜남은 아내 친구의 오빠였고 학창 시절부터 육체적 관계를 가져왔던 사실이 발각됐다. 그러니까 나랑 연애 시절부터 이미 양다리 불륜 관계였다는 얘기였다. 나랑 결혼한 건 단지 내가 고연봉자라는 이유였을 뿐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고 했다. 아내 입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결혼 전부터 아내한테 계속 속아왔고, 멍청하게도 두 사람의 호텔비며 유흥비를 내 월급에서 스폰해주는 꼴이 됐다고 생각하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일단은 이번 일은 양가 부모님도 함께 한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나는 집에서 나와 비즈니스 호텔로 갔고 양가 부모님께 연락했다. 그리고 다시 이틀 후 불륜남도 아는 사이라고 하니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기로 했다. 부모님은 우리 아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분노 대폭발이었고, 장인 장모는 나와 부모님께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부모님은 아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아내와 불륜남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을 뿐더러 크게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어쨌든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변호사가 위자료가 발생할 거라는 말을 했을 때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고, 이혼 협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위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5천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금액보다 큰 액수이지만 결혼 전부터 불륜 관계를 가져왔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자 아내는 그렇게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라며 흥분, 기대, 설렘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그 순간 나, 양가 부모님,
변호사까지 눈이 동그래지면서 정적. 어떻게 불륜 당사자인 아내가 위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처음엔 나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도 아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상황 파악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아내는 너무 잘됐다. 내가 불륜했는데 목돈까지 생기는 거잖아? 자그마치 5천만 원이래. 우리 뭐 할까? 여행 갈까? 어디 가지? 대박! 너 돈 잘 버는 남자랑 결혼하길 진짜 잘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빨대 꽂았는데 마지막에 확 터지니까 기분 짱이다. 라며 아내와 불륜남은 감격을 금하지 못했다. 그 광경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묘하고 무지함에 극치랄까. 단체로 대체 저것들은 뭘 먹고 저렇게 됐나 하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런 와중에 우리들의 정적을 깬 사람은 변호사였다. 잠시만요. 두 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정리하자면 받는 게 아니라 내셔야 합니다. 불륜을 한 두 분이요. 받는 사람은 남편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변호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불륜을 한 당사자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착각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만약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세상 천지가 불륜으로 뒤덮이지 않겠냐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는데 1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급 휘둥그레지는가 싶더니 벌떡 일어나서 성질을 냈다. 그런 게 어딨어? 위자료는 먼저 얘기 꺼낸 사람이 내는 게 맞지. 그리고 이혼할 땐 여자가 더 유리하다고 들었단 말이야.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니? 여자가 유리하다면 친권 문제를 말하는 건가? 아내가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들었는진 몰라도 착각도 유분수지.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어줬다. 아내와 불륜남은 현타가 왔는지 얼굴빛이 점점 창백하게 변했다. 근거는 없지만 불륜남도 자기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아내도 바보지만 이 인간도 한심하다고 생각한 건 아마 나 혼자만이 아닐 것 같다. 어쨌든 이걸로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표정이 멀쩡했는지 궁금증이 풀렸다.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속으로 잘됐다고 좋아하고 있었던 거다. 결국 아내와 불륜남은 각각 나한테 위자료를 5천만 원씩 청구받았다. 아내는 자기 부모님한테도 몇 년이나 불륜을 했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갚아. 위자료 다 갚기 전에는 집에도 올 생각하지 마. 라고 야단 맞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나와 이혼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불륜남도 역시 기혼자였기 때문에 나랑 같은 입장인 불륜남의 아내분한테도 내용 증명을 보내서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되자 당연히 자기 부인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받게 된 불륜남은 왜 남의 마누라한테까지 알리고 난리야. 너랑은 상관없잖아. 라고 핏대를 세웠다. 계속 속고 있는 그쪽 부인이 불쌍해서 그랬다. 왜? 내가 당신 입장까지 생각해줄 필요는 없잖아. 라고 안갚음을 했다. 아내는 당초 내가 불륜에 대해 추궁할 때는 완전히 승기를 잡은 표정이더니 막상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자 바들바들 떠는데 그런 얼굴은 처음이었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을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 애원하고 빌었지만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운 여자의 말을 다시 믿으면 차라리 내가 성을 바꾼다. 당신이 받을 벌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하고 위자료 정확하게 지불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저 눈물은 나한테 이제 쓰레기 이하의 등급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는지 아는지. 그 후 나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장모가 소금을 뿌리면서 이제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다신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손절당했다고 한다. 장모는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자신과 엄마를 버렸던 어두운 과거가 있던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더 완고하게 자기 딸이 한 짓이 용서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진 전처는 고시원 빵을 하나 얻어서 살면서 편의점 점원, 음식점 등에서 알바를 하면서 나한테 위자료를 갚으면서 사는 신세가 됐다. 결혼한 후로 내 수입이 괜찮았기 때문에 아내는 전업주부로만 지냈었다. 오랫동안 경력 단절된 상태이다 보니 일머리도 안 돌아갔고 파트 근무도 겨우 유지할 뿐 정사원은 넘사벽이었다. 수입이 별로다 보니 사는 형편은 예전과 비교도 할 수 없었고 나한테 몇 번이나 찾아와서
미안해.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다시는 당신 배신 안 할 거야. 믿어줘. 라고 펑펑 울다 갔지만 나는 계속 무시하다가 연락처를 차단했다. 전처는 나한테 갚을 위자료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내가 불륜남 아내분에게 폭로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도 위자료와 욕설 폭탄이 떨어졌으니 어질어질할 거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전처는 불륜남의 동생, 자신의 친구도 잃었다. 그 친구는 두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불륜이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한테 꼬리를 잡히는 바람에 두 사람의 불륜을 알고 대격분했고 두 사람에게 손절 선언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불륜을 저질러 놓고 위자료까지 받을 야무진 꿈을 꿨는지.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미친 거지. 불륜남도 거액의 위자료를 아내분에게 청구받았고 직장도 부인 백으로 들어간 거라서 즉각 해고됐다고 한다. 전처와 똑같이 알바를 전전하며 이쪽 저쪽의 위자료를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자업자득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